주자 시대에 아무리 그냥 사설 가지고 구라를 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거든. 왜냐면은 사서 정도 가지고 불교의 구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 불교는 구라를 쳐도 같은 말 한 1000번 100번씩 한다고. 경전 같은 거 화엄경 보면 나 읽다가 그냥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구라에 이 간략한 문헌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자가 이걸 갖다가 독특한 철학으로 만든 거야. 그것이 소위 말해서 리와 기라는 컨셉. 중용에 나오는 천명지기성이라는 성행이 성즉 리다 하는 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자가 전결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오늘 성리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3프로TV 특별 시리즈 도올의 성리학 개론. 오늘은 저희가 중용에 관한 이야기 한번 가르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도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용하면 또 정프로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서 이 두 형님들 모시면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저쪽으로 치우치는 거 잘 이렇게 중심 잡고 가는 거, 이걸 저는 이제 중용이라. 요즘 힘들 거야. 요즘 중용 좀 힘들 거야. 중용이라고 생각. 저 아저씨가 요즘 저쪽으로 가갖고. 예.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뭐 10m 있으면 가운데 0m가 중간 같은데 여기가 20m를 가고 여기 10m 그대로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더 가야 중용인지 아니면 그냥 난 원래 있던 데를 지키는 게 중용인지. 그렇지. 이런 것도만 헷갈리곤 합니다. 네. 중용이란 게 과연 어떤 건가? 그냥 가운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그냥 네 중심을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중용이라고 하는 거 언제가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이거의 중용을 이게 이렇게 접시 노리는 네. 사람이 이거를 하려면은 무게중심 잡는 거? 무게 중심을 끊임없이 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미세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중용이라는 게 어떤 직선의 이런 직선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 전체의 중심점 같은 걸로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기하학적인 도상이 아니라 실제 사물에 있어서는 그렇지. 이거는 고정된 그 원점이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때는 우리가 뭐라 하면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다이내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을 표현하는 말이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근데 영어로 딱 들으니까 딱 와닿네. 딱 알았잖아요. 딱 와닿네.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에스테틱 센시티비티라는 건 하나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 항상 다이내믹하게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중용을 생각해야지만, 그러니까 정치도 뭐냐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게 중용이 아니거든. 이게 자기 중도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용기라는 거는 뭐 카워디스 비겁과 티메리티 하나의 만용의 중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는 버트런 러셀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LA의 시장에 퇴임을 하면서 그거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면 청렴과 뭐 비청렴의 중도를 걸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건 많이 헤쳐먹었다는 소리 아니냐 결국 그 중용이라는 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러셀이 서양 철학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직선의 가운데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전부 다 다 좋긴 좋은데 이게 논리적이가 아니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떤 이 직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 정프로가
요즘 잘 안 쓰는데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입체적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같은 다이나믹하게. 네. 아. 다이내믹하게. 그럼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중용을 왜 지켜? 내가 확실히 한쪽 공자가 네. 얘기하는데 뭐냐면 소인도 중용이 있고 군자도 중용이 있다. 근데 소인의 중용은 무기탄이라고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막 가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중용을 막 갚아야. 아. 그냥 그 중용으로 다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군자의 중용은 반드시 시중이다 그래. 때시자를 앞에다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에 있어서 중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이라고 시중. 그 시기에 적절한 이런 뜻입니까?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모든 것이 맞는 상황에서 중적인 언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렵다. 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동학에 그 최수운을 이어간 최시영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제자들과 이게 한번 개명을 하거든. 하면서 그때 얘기한 게 시자 돌림으로 우리가 한다 그래. 그래서 자기 이름은 최시영이라고 하고. 그때 그 형자도 균형할 때 그 형자인가요? 아니 형통할 형자인데 형통할 하여튼 때. 시라는 걸 다 써서 그러기 때문에 동학에서는 시자가 쓴 가운데 시자를 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용을 깊게 아주 정확하게 생각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시중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데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게 다 시중이에요. 다 사람 저기서 오면 이렇게 비켜가고 차가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모든 상황에서 판단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 우리가. 아니 근데 그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 잘하고 있었어. 진짜 잘해. 그래서 막 박수갈채도 받고 지지도 받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았나 할 때가 있거든요. 확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용의 중자도 못 가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시중을 못 잡아서 그런 거죠. 못 잡아서 그런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는 혼자의 판단으로 못 해요. 혼자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모든 분야의 사람들하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아니면 못 해요. 그리고 그게 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할 때도 한 세대 아니 조금 뭐 1, 2년 지나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또 전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예. 이 고쳐 나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기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소인들은 그냥 무기탄 고치는 것도 없고 그냥 막가파로 자기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 있어서 중용이라는 것은 정말 이 우리 삶의 뭐 기준이 되는 덕목이죠. 이것도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이게 원래 사소오경 중에 중용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분이 쓰신 건가요? 중용은? 중용을 뭐 주자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주자가 쓴 중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 이 참 잘못된 표현들이죠. 이거 뭐냐면은 중용이라는 책은 굉장히 얇아요. 보통 경전에 한 챕터밖에 안 돼요. 한 챕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얘기라는 책에 얘기라는 책은 방대하거든요. 거기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용이. 네, 중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중용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책이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이제 얘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데 얘기를 잘 읽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얘기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챕터가 대학이라는 거예요. 중용과 대학은 그럼 형제 관계네요. 같은 책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그렇죠. 얘기라는 Book of Rights에 Classic of Rights에 2 챕터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발견한 친구가 바로 주자라고. 아 주자 쓴 게 아니고 주자가 쓴 게 아니고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네? 쓰기는. 얘기의 편저자라고 그러겠지. 하여튼 네. 얘기를 만든 사람이 이 2 챕터를 딴 데 돌아다니던 걸 여기다 채용한 거네. 수록한 거죠. 수록. 예. 수록한 건데 이것이 왜 주자가 발견을 했다고 그러냐 하면은 주자는 지금 뭐냐면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예. 춘추 전국 시대로 본다면 이건 뭐 새까맣게 지금 천여 년을 지난 후 사람인데 주자가 12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주자가 이거를 이 그 앞필을 시키는 그 시점은 중국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 뭐냐면 당나라잖아요. 당나라. 네. 이게 완전히 불교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불교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외래 사상. 불교는 인도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코 큰 사람들이 그냥 가져와서 쌀라 이 산스크리트라는 건 이건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영어 듣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근데 그 엄청난 중국의 거대 문명이 완전히 불교에 의해서 그냥 맥히거든요. 인류 사상 오스월드 스팽글러가 하는 말 중에 이 불교의 그 중국 콘퀘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을 점령하는 불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명 하나가 타 고문명을 통째로 잡아먹는 그 현상은 인류 사상 볼 수가 없다. 당이 불교화되는 과정이 당나라가 완전히 불교 국가가 되는 그 과정이 그 전부터 위진남북조 시대로부터 지금 뭐 지난번에 조조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시대부터 이미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진남북조를 거쳐가지고 당나라 때까지 왔을 때 완전히 불교 1세기 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젊은 청년들이 다 나와서 저 스님 된다고 출가하고 아니 중국에서 이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효도하려면 저 가서 자식 낳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일체계고를 운운하고 재행무상을 운운하면서 뭐 허망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큰일이죠. 이 중국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그렇죠. 저출산 문제도 생기고 이 또 사원 경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이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에서 뜻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불교를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게 그 비대해가는 거대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그 광신들의 형태가 나고 이런 거나 거의 당말에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박해라는 것보다도 이제 불교 재산 같은 거를 국가에서 회수하고 이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범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회창범난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송나라는 이념적으로 이 배부를 표방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이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불교에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위대한 이 거대한 유교 문명이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는 13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그거 무슨 대장경이 될 거냐 이게. 그래 가지고 그 불교를 배척하는 논리가 북송 초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쭉 발전을 해가지고
남송에 와서 이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배불의 논리가. 배불의 논의가. 그러니까 배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불교를 배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게 빼앗겼던 중국인의 심성을 어떻게 되찾아오느냐. 에? 불교는 워낙 매력이 있으니까요. 어떤 점이 특히 그 당시에 하필 아니 불교처럼 이렇게 어드밴스된 종교라는 게 종교의 형태를 가질 때 무슨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 그렇지. 에? 뭐 하나님 믿고 이런 거 없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정황 격이 높죠. 우선 이게 격이 높고 뭐 인간의 해탈이니 이런 거지 천당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아주 고등한 사이콜로지예요. 그래 우리도 무슨 아주 말할 고등한 때 이 심리학이라고 다 그게. 부질없는 일이야 그러면 그냥 걔 말이 맞아. 다 부질없는 아니 거야. 종교가 아니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아니 그 불교 사상과 철학이지. 는 인식론도 있고 우주론도 있고 철학적인 그런 게 심오한 게 그 불교에는 잔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교를 이 중국인들이 전부 불교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러네. 중국의 아주 최고의 천재들은 다 불교가 가져간 거예요. 네. 아 당시에 어. 심각했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비리비리하던 이제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강가에서 모여서 이거 신세 한탄하다가 뭐 한퇴진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용감하게 글도 좀 쓰고 이래가지고 이걸 배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판하다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상 캠페인이 되려면은 민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네. 간략하고 보편적인 경전을 딱 추려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자. 이게 사서 운동이에요. 사서 운동. 그게 무슨 용이냐면 처음에 공자님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논어는 이거 뺄 수가 없다. 근데 이 넘버원으로 놓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디펜스 하는데 제자백가하고 싸우면서 유교의 정통을 고집하려고 하는 맹자의 사상이야말로 이건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공자를 넣고 맹자를 넣었어요. 노노맹자. 노노맹자를 썼는데 그다음에 한 두 개를 이것 자체로 분량이 많으니까 간략한 거 어디서 좀 짧은 걸로 뽑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학 중용이구나. 얘기에 기발한 문헌이 있습니다. 이게. 주자의 제자들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론 주자 본인도 이제 찾았겠죠. 근데 fascinating. 이거는 대학이라는 거는 완전히 수신자가 치고 평천을 해가지고 그냥 전경 이 과정 인간이 태어나서 그야말로 평천화를 하는 꿈을 수신제가 해가지고 저 평천화까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그냥 이 간단한 도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철학적인 모든 이 레토릭이 들어있는 사실은 대학처럼 위대한 분은 없어요. 이거 주자는 아직 대학의 발견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고. 이 대학이라는 문헌이 우리의 꿈을 실현해줄 이 위대한 경전이다. 이게 어떻게 얘기 속에서 그냥 죽은 처박혀서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얘기에서 빼내요. 그래서 독립책으로 만든 거야. 스피노프. 그렇고 이 대학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책이니까 여기에 심오한 사상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중용이라는 책이 그 옆에 있더라. 그 세트로 갖고 와야 딱 어울리는구나. 세트로 이거를 해야 이게 그래가지고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네 개를 사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주자 이전에는 사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고대 경전이 뭐 사서삼경 그런 거
없어요.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만 쓰는 거. 왜냐면 조선조에서 과거 시험에 과목에 사서삼경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사서삼경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요? 국영수 뭐 사탐 과탐 그런 거네. 중국에서는 이 전부 경전 이러면 13경이고 야, 안티 사서라는 건 스트레티지네.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서 운동의 텍스트예요. 근데 이런 건 너무 이 간단한 거고 명백한 건데 이런 걸 내가 얘기할 기회도 없고 사람들이 이걸 이거 과거부터 모르지, 조선 뭐 왕조 사실. 때부터 그냥 쭉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는 줄 공자 알았지. 시절부터 야 이거 노노 맹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불교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계도하기 위한 책인지 처음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서가 이제 주자에서 편집이 되고 그거를 주자 방식으로 주를 다뤘어. 그거를 집주라고 그래요. 아, 해설을. 그래서 해설. 그래서 사서 집주본이 뭐냐면 동아시아 7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주본 그러면 그 사서 집주인데 그 사서 집주는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중국 경전에서 본다면은 예. 아주 독특한 그 성격과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아니면 주자가 그 주석을 달면서 주자 시대의 그 언어로 주자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걸 풀이한 거기 때문에 고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 해석을 꽤 시대에 맞게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성리학 개론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에 왜 저걸 붙여놨습니다 하는데 저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자 시대에 벌써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사설 가지고 구라를 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거든. 어허. 왜냐면은 사서 정도 가지고 불교의 구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 확 다가온다. 이야, 불교는 말이야, 뭐, 승조로부터 물불천론이니 뭐 해가지고, 뭐, 구마라지바부터 현장에 뭐, 반야심경이 뭐, 말할 수가 없거든. 이 반야사상이고 뭐 해가지고, 뭐, 천태화엄 들어가면, 불교는 구라를 쳐도, 같은 말 한 1000번, 100번씩 한다고, 경전 같은 스케일이 거. 방경 보면 나 다르다, 읽다가 그냥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냥 반복해가면서 수보리야 들어라 뭐 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아시여문 이러면서 그냥 막 그 구라에 이 간략한 문헌이 안 되거든. 야. 그러니까 주자가 이거를 갖다가 독특한 철학으로 만든 거야. 그것이 소위 말해서 리와 기라는 컨셉이라고. 그래서 이 중용에 나오는 천명지위성이라는 성행이 성즉 리다 하는 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자가 전개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오늘 성리학이라 부르는 거야. 성리학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한 2500년의 중국의 문헌 역사를 꿰뚫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네네네. 근데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가 너무 논의가 안 되고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 철학가를 다녀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요번에 그 막 100만 가까이 지금 뭐 조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네. 아,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갈망하시던 새로운 청중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서 뭐 몇 년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서. 아니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중용이 야. 어떻게 나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네. 중용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셔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네. 일직선상의 가운데가 아니란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말이야. 네? 네 인생이 뭐예요? 뭐냐? 이러면 답하기가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러면 이 답하기가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중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 그래요. 이 전공자한테 네. 이게 황당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만큼 중용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사실은 심오해요.
그래서 이거를 네. 중용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예. 노노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 뭐냐면 노노를 딱 펼치면 하기 쉽지 불용료로. 아 그래 그런 이해는 돼. 그렇지. 그거 되잖아요. 이해 잘 되지. 그것도 사실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해설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데 자우지가 하여튼 그건 배우다가 느낌 때때로 와요. 익히니까 네. 뭐 즐겁지 아니한가. 네. 이건 틀림없어요. 네. 근데 중용은 딱 피면은 천명지 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의를 하고 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의 복음은 이러하니라라고 나가는 마가복음에 비해서 네.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아 싸하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 어쩌고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레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사고가. 헉하지 헉. 중용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용이라는 거가 이게 황당한 것이 뭐냐면 딱 펼치면은 하늘이 명한 것을 너의 성이라 이루고 그러면 내 본성이라고 하는 건 내 휴먼 네이처라는 게 내가 어떤 놈이냐 내가 나를 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하늘이 너한테 명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따라서 내가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의 성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그 성도 벌써 여기 다이내믹하게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성지위도 하고 그 성을 네. 따르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하고 그 도를 수도지위교라 그 도를 닦는 것을 배움이라 하나니라. 교 예. 가르침 배움이라 하나니라 하고 딱 나오면은 요 내용이 좀 복잡하시죠. 이게 철학이라고 해도 야, 예, 스케일이 플라톤이라든가 뭐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을 갖다 대도 요 몇 마디를 나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저의 질문은 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일종의 거부감인데요. 그게 그때 달라진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그냥 네 좋은 대로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박쥐가 그렇지 않냐 세상이 일로 흐르면 일로 가고 절로 흐르면 절로 가면서 넌 왜 그렇게 시류에 영합하니라고 하면 이 자식아 이게 다이나믹이야 라고 하면 그런 건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진리가 움직인다는 느낌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만 하면 항상 저기 계시는 게 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니까 저게 진리가 맞는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었지만 예. 네. 그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도 어떤 이퀄리브리움을 우리가 유지할 때만이 좌파도 없어지고 우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균형이나 예. 평형 상태 같은 거. 네. 평형 상태 모든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든 그 세력 간의 지금 하나의 균형을 균형이지,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맞추어가면서 그것이 소기에 목접한 바 그 여기 이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어떻게 증대시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목표이자 역사의 목표이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했지만 그 밑에 딱 얘기하는 건 도야자 불가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는 거는 이 동방사상에서 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그 길이란 말이에요. 궁극의 깨달음. 모든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지르라도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태권도로 갈 적에는 이게 하나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응? 그러네. 그러니까 차도 그냥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파도. 도를 갖추어 마실 때 차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다도라고 말하는 건데 그 도라는 거는 불가수율이야. 한 순간도 우리 삶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도라는 거는 딱 길로 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가리 비도야. 그게 떠날 수 있다면은 그건 도가 아니다.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그게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 그러면 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어찌 다이나믹 하오리까 하는 질문이죠. 예? 아니, 다이나믹할 수는 있는데 세상을 다이나믹한 거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야? 아니면 다이나믹한 거 중에 내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이 중용의 가르침이에요? 야,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다. 세상이 좀 기운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중심 잡아주는 게 중용의 가르침인 건지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예전의 중심점이 약간 이쪽으로 갔으면 나도 그쪽에 가서 서 있어야 하는 건지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 중용이라는 게 내가 절로 가야 되느냐, 뭐 세상을 이렇게 옮겨야 되나, 반드시 그런 문제를 떠나서 보다 거시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은 결국 그 다이내미즘이라는 거는 아주 원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용이란 그 미덕을 누군가가 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아주 공부도 많이 해야 그래야 되고, 되네. 그래야 되네.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굉장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중용의 덕을 행하기는 매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중용 1장에 하는 말이 군자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신해야 하고 남이 안 보아. 그러니까 너 혼자 있을 때 그거를 계신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죄악이 사람들이 몰라. 그럴 때 너는 진실로 공구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는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하고 미세한 것처럼 현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그 미세하고 이 숨어 있는 듯이 보이는 그 너의 어떤 정말 네가 안 보이는 데서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군자 신기독이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를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항상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 물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맞아 막 열심히 그냥 소리 크게 기도하는 것도 참 훌륭한 신앙이겠지만 이 중용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내면에서 너가 스스로 항상 조심하면서 이 도를 네 몸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너의 중용이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얘기가 희노애락, 즉 미발 위지중이라고 하거든. 희노애락이 발현되기 이전에 너의 순결한 희노애락이 발현되기 이전에 순결한 것이 너의 중이고 발의계중절 그 중이 발현될 때 절도에 착착 그 상황에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한다. 화, 이 평화화. 그러면서 중이라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대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천하가 달성해야 할 달도다. 너무 어렵다. 용은 뭐 용. 중용의 용. 용은 범용의 용이죠, 물론. 평범한 데서 항상 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깨달음이 있어. 지금 그러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내가 중심 못 잡고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아니 중심 못 잡고 있다는 것보다도 희로애락이 이게 내 감정이 한편으로 치우쳐서 발현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희노애락.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기뻐.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게
적절한 포지션에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뭐 화가 나. 응. 아, 내가 그게 적절한 포지션에 있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다. 응. 그 말씀으로 아니면 이제 그런 있는데? 감정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좀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럴 같기도 수도 하고 있고. 희노애락 같은 게 뭔가를 객관적이거나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는 매우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한다는 것 같아서 또 거꾸로 그런 감정 자체가 음. 내가 중용의 포지션에서 그래서 좀 벗어나 있는? 벗어나 있다는 인덱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사각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천진난만 어린애들 그렇지. 그 희로애락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렇게 미발.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미발 상태가 어떤 면에서 가장 순결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현될 때마다 이제 맞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중용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러네. 어제 옳았던 그 진리가 오늘 움직여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이건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렵다. 요구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이거 해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죠. 이거는 리더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치중화. 그래서 네가 중과 이 가운데 중과 평화 화를 조화의 화를 이 달성하면은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다 잘 자라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랜드한 우주적인 명제다. 그러니까는 이 구라 때문에 불교가 찍싼 거지. 불교가 과거에는 이런 구라가 이 중국에 숨어 있는 줄 몰랐거든. 근데 주자는 이거 가지고 불경을 상대할 만하다. 불경의 어떤 개념과 이 개념이 서로 충돌이나 상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불경도 잘 몰라서. 불경은 기본적으로 육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에티컬 이 도덕 윤리를 떠나 있다고 초월하는 거야. 혼자 해탈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혼자 해탈하고 뭐 근데 이 중용은 인간 모든 사람이 같이 사회적으로 해탈해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해탈. 이야. 불교보다 이게 사람들의 딱 입었을 때 옷이 이 중용이라는 옷은 이 불경을 읽을 때 황당하게 그냥 황홀하게 그냥 막 이렇게 끌려다니죠. 이게 구마라지바가 그냥 구라를 칠 적에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아니 그런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중요시에 되는 그 사람들이 달달 외우면서 그 중용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조선 시대는 왜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물들었냐? 뭐 이렇게 왜 그 사대부 그 중용 맨날 외우고 한 사람들 노비 왜 이렇게 박해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데. 네가 빨리 해. 웬 첩을 그렇게 많이 둬? 이게 뭐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내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묻고 싶고 더 그렇지. 역사 사회에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네. 결국은 왜 현상적으로 이런 이상적인 논의가 있는데 그러한 훌륭한 가치관을 도입한 조선 왕조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느냐. 이러고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한국 조선 왕조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는 잘못된 논의예요. 근본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조선 왕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선 왕조의 말기의 단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전통 문화를 생각할 때 네. 전통 문화가 절대 신라 고구려로 안 갑니다, 여러분. 아. 조선 말기예요. 의상도 그렇고 이 가오 구조도 그치.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는 근데 조선 말기는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썩은 시기예요. 잘못된 시기예요. 그때는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진 사회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나온 위대한 정조 같은 이 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감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대한 성품을 가진 지식을 가진 거거든요. 정조만큼 인류 사상 정조만큼 유식한 왕이 없다고. 네네네. 그만큼 그 사람은 그래요. 대단한 이 석학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관이라든가 이 생각을 보면은 문제가 많거든. 아 많이 정조에 예? 정조가요. 뭐 모든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종교가 완전히 주자학 일색으로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주자가 소기하고 있는 그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 이 아주 공격적이고 이 사회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진 이 생명 없는 주자를 그렇게 미쳐서 거기에 아니 주자가 말하는 게 다이나믹이고 중용이었는데 주자학에 몰두해서 경직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 그게 뭐냐면은 가장 비애로운 사건은 뭐냐면 주자학이 과거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권력을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주자학이라는 게 하나의 과거 시험 텍스트가 돼버리니까 머리로만 외우고. 그냥 돌돌돌 외워가지고 다 문장은 그럴듯하게 쓰는데 지가 쓰고 있는 그 문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도 요즘 겪고 있죠. 네. 예, 행동도 그렇고. 오늘 그 중용에 대해서 배우니까 되게 어려운데, 네. 어? 되게 어려운데 미세하게 뭔가 좀 깨달음이 있네. 깨달음. 그래서 평상시처럼 말을 잘 못하겠어. 왜냐면 자꾸 그 생각이 나. 아 여기서 실마리를 잡은 듯 하다가 놓치고 그런 느낌 안 들어. 있죠. 맞아요. 아니 우리는 어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모든 종교나 학문의 그 같은 방향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 던져주는 완전 차원이 느낌이에요. 다른. 그 절대적인 뭔가를 추구할 만한 대상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중용의 컨셉입니까? 절대적인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혹시 요새 나오는 그 실체라는 제목의 영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명작입니다. 그 대단한 영화. 데미 무어. 네, 데미 무어 연기 역사상 최고의 연기라고 지금 최근작이야? 최근작이죠. 최근작이야? 넷플릭스? 아니 넷플릭스는 아직 안 나왔고 상영. 네, 상영 중인데 서브스턴스.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을 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절대 진리가 욕망과- 있냐? 아니, 절대 진리. 그때 균형을 맞추는 게 진리냐? 이제 그 그런 질문에서. 문제에 관해서 네. 아주 결정타를 친 거예요. 그거 보고 오면 된다. 근데 보시다가 약간 이 두 형님은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왜? 이게 비주얼 약간 쇼크가 좀 있어요. 이게 딱 보면 그냥 보면 보통 영화처럼 평범하지 않고 감독이 아마 광고 감독 출신인가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에요. 막 극도로 막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네. 굉장히 하여튼 논란이 많은 맞습니다. 그 제목부터. 그러니까 나는 와, 우리 도울 서브스턴스. 선생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몇 달 하고 있잖아. 네. 지금 우리 주제가 도울의 성리학 개론이에요. 네. 이게 성리학이라는 게 그냥 고리타분하고 뭐 근데 보면 아까 재즈 피아노 연습한다지. 아니 2%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대부분 50대는 모른다고 봐야 돼. 응? 뭐, 살짝 40대 걸쳤거든요. 서브스텐스도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극받는다. 네. 우리가 열심히 끊임없이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서브스턴스에 던지는 문제는 네. 인간이라는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렇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럼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선생님은 요즘도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에요. 읽고 뭔가 접근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역시 진리였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나도 틀렸을 것 같긴 한데 누가 내 잘못을 지적을 딱 해주는 놈은 없네. 이거라도 찾아보면 내 잘못이 확인될까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뭐 내가 틀렸냐 맞았냐 이런 건 없어요. 나는 내가 보는 책이고 모든 게 그냥 시비를 논하기 위해서 보는 적은 없고 단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서 딱 보면은 쫙 보이거든. 맞습니다. 아직도 궁금하니까. 궁금한 거지. 그래서 그냥 무수히 책을 사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접하실 때마다 어제 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죠? 도울 아니, 선생님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네. 뭐 내 자신은 항상 무지한 거야. 근데 무지하면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기가 좀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달라니까 아니 해주는 내가 거지 뭐. 아는 것만큼만 강의하면 되니까. 그럼.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아니, 없으나 오늘 얘기한 것도 이거는 그럼 요즘 거의 갖고 계시는 궁금증이 뭡니까? 예를 들면 신께서 어느 날 야, 도우라 이제 내가 곧 뭐 한 20년 정도 있으면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세상에 네가 이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궁금한 거 하나 알려줄게. 네가 궁금한 게 뭐냐? 질문 하나만 하면 이건 알려줄게. 난 2개는 안 된다. 그러고 가셨어요. 응. 그럼 뭐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궁금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그 이상한 함정 파고 그러세요. 아유 참나. 그냥 궁금할 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고. 아하, 오늘은 이거 참. 중용 한번 저희가 배워봤는데 일단 중용이 뭔지가 좀 저도 좀 어렵긴 좀 어려우나 어려운데 그래도 살짝 뭔가 약간 빛이 좀 보이죠.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구름 같아요. 사이에서 살짝 햇빛 한 줄기가 내려올 때 같은 느낌. 예, 어. 거기 좀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그래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어떤 책이요? 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중용 그 중용과 관련한 그거. 책이 이거 절판됐죠? 아니야 있어요. 아직 있어요? 중용 인간의 맛. 중용 인간의 맛. 인간의 맛. 인간의 맛. 인간의 맛. 중용 인간의 맛. 인간의 맛. 동남아에서 나온 건데 네. 이거는 저 통나무죠, 통나무.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번역돼서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표지 사진에 있었던 그 저건 몇 년 전 사진이십니까? 꽤 오래 되셨나요? 지금이랑 이거 똑같으신데 근데. 2010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금방 야속해. 되는 예, 야속해. 때문에도 야속해. 젊은. 하기야 뭐 지난 15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고생을 너무 했어. 자, 오늘은 우리 도울 선생님과 함께 중용. 중용 저희가 좀 공부를 맛을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논어에 있는 이야기 혹은 성리학의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구제해주신 우리 네. 도울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 뵙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